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약 14년간 경영혁신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 후 중견기업체에서 약 8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였고, 어느 경우에는 제가 속한 부서, 사업부, 회의사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추진한 업무는 만약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면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고, 추진 효과도 좀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만사성, 즉 소통이 잘 되면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 생활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에 관하여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보고 느낀 사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사례만 설명드리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다른 지인들의 사례도 가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익한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다음으로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사람들끼리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어 갖는다를 의미하는 커뮤니케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말로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산주의 커뮤니즘, 상식, 커먼센스 등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이것이 발전해서 조직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조직원의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는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해석하는 과정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야, 선근아, 요즘 뭐하냐?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일정을 잡아서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얼굴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 또는 혹시 무슨 부탁할 일이 있나? 또는 점심은 또 뭐로 먹지? 이런 생각이나 고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입니다. 요소는 송수신자, 메시지, 채널, 잡음, 피드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입니다.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신할 메시지는 메시지에 보낼 내용입니다. 메시지 부호는 메시지 내용을 말, 글자, 그림, 영상 등으로 변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채널은 메시지를 보내는 경로, 즉 대면 전달, 전화,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카톡, 또 영상 전화 이런 것도 채널에 포함이 됩니다. 메시지 해독은 우리가 받은 내용을 어떤 생각, 아이디어, 감정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잡음, 노이즈는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수신자의 어떤 정신 상태, 또 공포감, 또는 강력한 그 반대 의식 이런 것도 잡음에 해당됩니다. 다음 피드백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통화 시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저는 전화 통화 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통 생각합니다. 일단 식사 시간 피하기, 또 출퇴근 시간에 뭐 전화 안 하기, 또는 그 집중 근무 시간에 전화 안 하기. 물론 이것은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집중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는 최대한 하지 말고 업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 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업을 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강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기능 사례입니다. 저는 S전자 C사업부 생산관리과 I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생산관리과는 물동관리팀과 I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동관리팀은 생산계획의 수립, 집행, 통제 등의 업무를 하였고 I팀은 생산성 관리, 공정 개선, 또 현장의 낭비 제어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전자 기술 수준이 낮았고 또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의 기술 수준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 생산 계획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자주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생산관리 과정은 생산 계획이 자주 수정되기 때문에 매우 바빴습니다.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I팀에서 올린 보고서는 결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워낙 바빠서 결제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I팀 사원들은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일을 빨리 열심히 하면 못하나 보고서는 과장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부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과장이 결제를 늦게 하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예, 워낙 바쁘셔서 결제가 늦습니다. 생산이 불안정하여 참석해야 할 생산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은 물동관리 업무하기 해도 너무 바쁘니 앞으로 생산성 관련 보고서는 과장한테 결제를 올리지 말고 나한테 직접 올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을 패싱하여 부장님한테 결제를 올리기가 좀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께 직접 결제를 올린 후에는 결제가 빨리 나오고 또 관련 부서에 대한 피드백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불만은 모두 사라졌고 또 긍지를 갖고 재미있게 일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